지금 세계 무역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가장 중심, 바로 상호 관세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한테 보내는 모든 물건값이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25%나 확 뛰어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상호 관세가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무역의 룰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이 정책,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기존에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었던 복잡한 규칙 대신에 이제는 1대1로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런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명분은 뭘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24년에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건 더 이상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판을 새로 짜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은 언뜻 보면 되게 간단해요.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총 수입액으로 나누고 그 비율의 절반에다가 기본 세율 10%를 더하는 식이죠. 근데 이 단순한 공식에 진짜 무서운 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가 크면 클수록 관세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로 이 점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됐을 때 과연 어떤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까요? 결과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을 한번 보세요. 기존 11%에서 무려 129%로 뛰어오릅니다. 베트남은 45%,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존에 사실상 0%였는데 갑자기 23%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율을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교역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이걸 아주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건 미국 소비자들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 일건이다. 물건값만 올리고 품질은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사실 미국 경제에조차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의 날카로운 반대편, 즉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요.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부품이 없어서 공장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보호무역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폭풍 속에서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 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생존 전략,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즉 그레이존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파트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딜레마냐면요. 한쪽에는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 미국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핵심 수출품을 팔아야 하는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이 중국은 우리 첨단 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생산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와 시장은 미국에, 생산기지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 아슬아슬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위험한 외줄타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정교한 다층적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깊게 다지면서 실리를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도 친환경 에너지 같은 틈새 분야에서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동시에 아세안이나 브라질 같은 새로운 시장을 뚫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요. 정부가 큰 틀의 외교를 하는 동안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이 복잡한 상황이 바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을 보여주는 축소판이 셈이죠. 경제적 생존이 이제는 지정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양쪽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게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세계 경제라는 더 큰 그림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WTO를 중심으로 다 같이 자유무역을 외쳤다면 지금은 각자 자기 나라를 먼저 챙기는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의 시대에 들어섰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각각의 블록을 이끌면서 경쟁하는 그런 다극화된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럽니다. 수십 년간 통용되던 오래된 규칙은 이제 폐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나라가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낡은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과연 세계는 서로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를 가로막는 더 높은 벽을 쌓게 될까요? 그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